지은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너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제대로 요리했어요. 찬이는요? 오늘도 늦는데요. 11시나 되어야 온다고. 또 둘만 있게 된 것이다. 영준 씨, 우리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해요. 지은 씨, 우리는 소파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안방으로 갈까요? 지은이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고 닫아서는 안 될 문을 닫았다. 영준 오빠, 너무 좋아요. 나도 지은아, 미치겠다. 처음으로 반말이 나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내 이름은 김영준이다. 올해 51살. 중견 건설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평범한 중년 남자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에 살고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안정적인 편이다. 아내 수진과 결혼한 지 25년째. 대학 선후배로 만나 졸업 후 결혼했고 평범하지만 무난한 가정을 꾸려왔다. 수진은 은행 지점장이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이다. 우리 부부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은 미국 유학 중이다. 그리고 이번 주 부산 현장 실사를 위한 3박 4일 출장이 잡혔다. 신규 프로젝트 입찰을 위한 사전 조사였다. 출장 일정을 친구 찬이에게 알렸다. 박찬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중마고우다. 지금은 부산에서 술집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야, 영준아. 부산 온다고? 호텔 잡지 말고 우리 집에 와. 찬이의 전화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아니, 괜찮아. 재수씨 불편하실 거야. 무슨 소리야, 섭섭하게. 우리 집 넓어. 그리고 너 오면 지은이도 좋아하지 뭘 불편해. 한지은. 찬이보다 6살 어린 45살. 요가 강사로 일하다가 결혼 후엔 필라테스 교습을 하고 있었다. 몇 번 가족 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지은 씨가 괜찮을까? 내가 물어봤지.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 요즘 내가 가게 일로 늦는 날이 많아서. 지은이도 좀 심심해하거든. 그래. 그럼.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 겸. 당연히 와야지. 언제 오는데?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도착해. 알았어. 기다릴게. 그렇게 결정되었다. 3박 4일간 친구 부부의 집에서 지내기로. 그때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 짧은 4일이 내 인생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화요일 오후 7시쯤 부산에 도착했다. 현장 미팅이 길어져서 예상보다 늦어졌다. 찬이네 집은 해운대 언덕 위 단독주택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보였고 2층짜리 한옥 스타일의 모던한 주택이 눈에 들어왔다.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열렸다. 지은이었다. 어서 오세요, 영준 씨. 운동복 차림의 지은은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러나 탄탄한 몸매에서 평소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환영이에요. 짐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이것만 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1층은 넓은 거실과 주방이 오픈되어 있었고 안쪽으로 안방이 보였다. 찬이는요? 가게에 갔어요. 오늘 새 직원 교육이 있어서 늦을 것 같대요. 영준 씨, 2층 왼쪽 방 쓰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가며 나는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다. 친구 집이지만 친구는 없고 그의 아내만 있다는 상황이. 여기에요. 침구는 새 걸로 준비해뒀어요. 지은이 문을 열어주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다. 창문 너머로 부산 야경이 펼쳐졌다. 정말 잘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편하게 계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네, 오는 길에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씻으시고 쉬세요. 수건은 화장실에 있어요. 지은이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방에서 나는 짐을 풀었다. 3박 4일. 짧은 시간이다. 현장 조사만 하고 가면 되는 일정. 그때까진 그렇게만 생각했다. 첫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찬이는 결국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지만 다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습관대로 새벽 6시에 눈이 떠졌다. 침대에 누워있다가 목이 말라 일어났다. 2층 복도를 지나 1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으로 가려던 순간 거실 쪽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소파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지은이었다. 평소와 달리 편한 차림이었다. 얇은 회색 나시에 짧은 반바지. 새벽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상의는 몸에 밀착되어 있었고 반바지는 허벅지 중간까지만 내려와 있었다. 그러나 나를 정말로 멈춰 세운 건 그녀의 자세였다. 한쪽 다리는 소파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고 한쪽 팔은 배 위에 올려져 있었다. 무방비한 자세.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은의 얼굴은 평온했다. 깊은 잠에 빠진 모습.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나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다. 뭐라도 덮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실장 위에 얇은 여름 이불이 개켜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걸 가지고 소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 위에 살며시 덮어주려 했다. 그 순간 지은의 눈이 떠졌다.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지은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차림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 영준 씨. 죄송해요. 제가 어젯밤에 TV 보다가 그냥. 아니에요. 제가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물 마시러 내려왔다가. 아, 네. 담요까지. 감사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는 올라가 있을게요. 나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진정해, 김영준. 그냥 친구 아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지은의 모습, 그녀의 놀란 눈빛, 붉어진 얼굴. 나는 베개를 머리에 덮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1시간쯤 방에 있다가 다시 내려갔다. 8시였다. 거실에서는 지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옷차림이었다. 긴팔 티셔츠에 긴 면바지. 영준 씨, 주무셨어요? 네. 지은 씨는요? 저야 뭐. 아침 준비하는 중이에요. 같이 드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앉으세요. 식탁에 앉아 있는데 찬이가 안방에서 나왔다. 야, 영준아. 어제 늦게 와서 인사도 못했네. 찬이야. 잘 잤어? 응. 너 방은 괜찮아? 응, 좋아. 고마워. 뭘? 우리 사이에. 찬이는 식탁에 앉으며 지은을 봤다. 여보, 나 오늘도 늦을 것 같네. 다른 지점에 문제가 있어서. 또, 어제도 늦게 왔잖아. 미안. 이번 주만 좀 바빠. 영준이 있으니까 심심하지는 않을 거 아냐. 지은이 잠깐 나를 쳐다봤다가 시선을 피했다. 그래도, 영준아, 우리 와이프랑 밥 좀 같이 먹어줘. 요즘 내가 너무 집을 비워서 계속 혼자 먹게 했네. 아, 응. 어색한 대답이었다. 아침을 먹고 찬이는 곧바로 나갔다. 나도 현장에 가야 했다. 지은 씨, 저도 나가요. 이따 뵐게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아침의 일 때문일까?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 이틀만 더 있으면 돼.
조심하자. 저녁 7시 현장에서 돌아왔다. 찬이는 역시 집에 없었고 지은만 있었다. 영준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혼자 드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찬이 오빠도 늦는다고 했고, 혼자 먹기 뭐해서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여러 반찬들.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저도 해먹을 거였어요.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다. 영준 씨.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오늘 아침. 불편하셨죠? 아,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손님 계신 걸 깜빡하고. 손님까지는 아니죠. 친구 집인걸요. 그래도. 지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해요. 담요까지 덮어주시려고 하시고. 그 말에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냥 당연한 거죠. 찬이 오빠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저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나 봐요. 지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찬이도 힘들 거예요. 그렇겠죠. 지은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TV를 봤다. 지은도 함께 소파에 앉았다. 아침과 달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옆에 앉은 지은에게만 신경이 쓰였다. 그녀의 옆모습, 가끔 웃는 표정, 무심코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짓.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때 지은이 나를 쳐다봤다. 영준 씨, 제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수진 씨랑 사이 좋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네, 뭐, 보통이죠. 오래 살다 보니까 부럽네요. 왜요? 저희는 요즘 대화가 없어요. 찬이 오빠는 늘 바쁘고 저는 늘 혼자고 관계도 물론 없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요즘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아요. 나는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솔직히 관계가 없다는 그 말이 나에게는 자극적으로 다가왔다. 지은 씨, 미안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해서 영준 씨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아니에요. 힘드셨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지은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안타까움? 동정? 아니면 저렇게 예쁘장한 와이프를 왜 외롭게 둘까 이 녀석은. 지은 씨는 좋은 분이에요. 찬이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영준 씨는 참 다정하시네요. 지은이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위험해. 이건 위험한 거야.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저 피곤해서 먼저 올라가 볼게요. 아, 네. 편히 쉬세요.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야. 하루만 더 버티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지은에 대한 감정. 아니야. 이건 착각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셋째 날 아침이었다. 이번에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다. 9시가 넘어서야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은 비어 있었다. 지은은 안방에 있는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영준 씨, 냉장고에 아침 있어요. 데워 드세요. 지은. 쪽지를 보고 있는데 안방 문이 열렸다. 지은이 나왔다. 운동복 차림이었다. 머리를 묶고 땀이 약간 배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훌륭했다. 아니, 남자로서 정말 궁금했다.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를 반응하게 만들었다. 참자. 참아야 한다. 아, 영준 씨. 일어나셨어요? 저 방금 홈트레이닝 끝냈어요. 아침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도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드실래요? 네, 좋아요. 함께 아침을 먹었다.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전에 협력사 미팅 있고 오후에 최종 현장 점검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서울 올라가거든요. 벌써 가시는구나. 지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네. 짧은 출장이라.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 있으니까 좋았어요. 저도 편하게 있다 갑니다. 감사해요. 영준 씨. 네. 오늘 저녁에 제가 특별한 거 해드릴게요. 마지막 날이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왠지 다른 의미로 느껴졌다.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나는 서둘러 현장으로 나갔다. 차 안에서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오늘 저녁, 마지막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냥 저녁 먹고 일찍 자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 기대감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났다. 영준 씨, 오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로 들어가자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갈비찜, 전, 그리고 여러 요리들. 이게 다 뭐예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마지막 저녁. 지은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너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제대로 요리했어요. 찬이는요? 오늘도 늦는데요. 11시나 되어야 온다고. 또 둘만 있게 된 것이다. 식사를 시작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 칭찬해줘서 기뻐요. 찬이는 칭찬 안 해줘요? 언제 음식 같이 먹어봤다고요. 지은이 쓸쓸하게 웃었다. 식사 중간중간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일상적인 얘기, 취미, 과거 이야기. 시간이 갈수록 지은은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았다. 웃음도 많아지고 농담도 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느새 나는 그녀와의 시간이 편안해졌다. 식사를 끝내고 거실로 이동했다. 지은이 와인을 꺼내왔다. 와인 드실 줄 아세요? 조금은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같이 한잔 할까요? 네. 와인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와인 한 병이 비었다. 영준 씨, 네. 솔직히 이번 며칠이 정말 좋았어요. 지은의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다. 저도요, 편하게 있다 갑니다. 영준 씨는 정말 다정하세요. 그냥 보통이에요. 아니에요. 찬이 오빠는 이렇게 제 얘기 들어준 적이 없어요. 지은이 나를 봤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영준 씨, 지은이 내 손을 잡았다. 제가 저 여자로서 어때 보여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그냥 객관적으로 궁금해서요. 지은 씨 사실 훌륭하시죠? 얼굴도, 다른 것도. 다른 거 뭐요?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요즘 너무 외로웠어요. 찬이 오빠는 늘 없고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 씨. 저 오늘 한 번만 안아줄래요? 아, 지은 씨. 그건 영준 씨가 며칠 있었다고 집이 집 같았어요. 저는 안 돼요, 그렇죠. 지은이 작게 웃었다. 오늘 한 번뿐이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영준 씨도 느끼셨죠?
이 며칠간 우리 사이에 뭔가 있었잖아요. 지은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안 돼요. 지은 씨, 나는 말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알아요, 안 되는 거. 지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우리 오늘만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찬이, 수진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나는 지은을 안았다. 그녀도 나를 안았다. 영준 씨, 우리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해요. 지은 씨, 우리는 소파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안방으로 갈까요? 지은이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새벽 5시 눈을 떴다. 옆에 지은이 누워 있었다. 내 팔을 베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행복해 보이는 얼굴.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다. 친구를 배신했다. 아내를 배신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어젯밤은 남자로서 진심이었으니까. 지은이 눈을 떴다. 영준 씨, 잠깐 깼어요? 네, 몇 시예요? 5시 좀 넘었어요. 아직 시간 있네요. 지은이 내 품에 더 파고들었다. 영준 씨, 네, 후회하세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저도요. 지은이 나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죠. 알아요. 우리는 계속될 수 없다는 거. 그래도 여자로서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아줬다. 저도요. 이렇게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7시가 되었다. 일어나야 할 시간. 저 씻고 나올게요. 나는 샤워를 하고 짐을 챙겼다. 지은은 아침을 준비했다. 8시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마지막 아침. 영준 씨, 네, 이 며칠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서울 가시면 저 잊으셔야 해요. 지은 씨도요. 노력할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잊을 수 없다는 걸. 9시 집을 나섰다. 지은이 대문까지 나와 배웅했다. 영준 씨, 조심히 가세요. 네, 지은 씨도 행복하세요. 영준 씨도요. 우리는 악수했다. 마지막 작별.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지은이 보였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점점 멀어지는 그녀.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왔다.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겉으로는 수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출장 잘 다녀왔어? 응. 찬이네 집은 어땠어? 좋았어. 편하게 있다 왔어. 거짓말이었다. 밤마다 지은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미소, 그녀의 온기. 지은과는 연락하지 않았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3개월 후 찬이에게 전화가 왔다. 영준아. 찬이야. 나 이혼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 지은이랑 이혼했어. 1달 전에. 왜? 갑자기. 지은이가 먼저 말했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내가 너무 집을 비웠나 봐. 미안하더라. 찬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많이 힘들겠다. 괜찮아. 어차피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은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날 밤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하지만 다시 내려놓았다. 안 돼, 연락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부산에 다시 출장이 잡혔다. 이번에는 호텔을 잡았다. 현장 일을 마치고 저녁에 해운대를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영준 씨? 돌아보니 지은이 서 있었다. 지은 씨? 1년 만이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저도 놀랐어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영준 씨는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다. 찬이한테 들었어요. 이혼하셨다고. 네. 그랬어요. 어쩌다가.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지은이 웃었다. 영준 씨 출장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영준 씨, 그날 밤. 후회하세요? 아니요. 지은이 내 손을 잡았다. 영준 씨, 오늘 같이 있을래요? 지은 씨, 이젠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요. 찬이 오빠도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알아요. 영준 씨는 아직 가정이 있죠. 지은이 손을 놓았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되는 거겠죠? 저는 오빠가 그리웠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은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것. 나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사실 저도 그리웠어요. 지은이 놀란 듯 나를 봤다. 영준 씨, 그날 이후 매일 생각했어요. 지은 씨를. 정말요? 네.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요.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영준 씨, 오늘 밤만이라도 다시 한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하지만 알아요. 내일이 되면 또 헤어져야 한다는 거. 하지만 오늘 밤 1년 동안 그리웠던 오빠를 품에 안기고 싶어요. 나는 고민했다. 가정, 책임, 도덕.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지은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일단 호텔로 갈까요? 지은이 작게 웃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15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다. 룸카드로 문을 열었다. 들어서자마자 문이 닫히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영준 씨, 지은 씨, 1년의 그리움이 폭발했다. 입맞춤은 급했고 깊었다. 지은은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했다. 천천히. 싫어요. 1년이나 기다렸는데.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 씨,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이미 각오했어요.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럼 저를 안아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로를 품었다. 1년 전보다 더 간절하게, 1년 전보다 더 깊게. 영준 오빠, 좋아요. 나도 지은아, 미치겠다. 처음으로 반말이 나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더운 몸으로 서로를 안고 있었다. 오빠, 응, 행복해. 나도. 지은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1년 동안 이 순간만 꿈꿨어요. 나도 그래. 오빠, 솔직히 말해줘요. 뭘? 집에 돌아가면 저 잊으실 거죠?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아요. 알아요. 오빠에겐 가정이 있고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 지은아, 하지만 오늘 밤 이 순간만은 오빠 제 거잖아요.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아줬다. 미안해. 사과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시작한 일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오빠, 응, 한 번만 더 안아줘요. 그렇게 좋아? 내일이면 또 헤어져야 하니까 오늘 오빠로 가득 채워주세요. 나는 그녀를 다시 안았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은이 내 팔베개를 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메모를 남겼다. 지은아, 고마웠어. 행복하길 바래. 영준.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봤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오빠.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은이 눈을 뜨고 있었다. 지은아, 깼어? 가시는 거죠? 응.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그냥 현실과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거다. 그렇구나. 지은이 일어나 앉았다. 오빠. 응?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지은이 쓸쓸하게 웃었다. 지은아. 네. 나도 널 잊지 못할 거야. 오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안 되는 사이라는 거.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오빠, 제 전화번호 알죠? 응. 힘들 때 전화해도 돼요. 친구로서. 고마워. 나는 문을 열었다. 오빠. 마지막으로 지은이 불렀다. 최고였어요. 그 말에 갑자기 심장이 떨렸다. 너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나는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흔들릴 만했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운전대를 잡고 서울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다. 부산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지은도 멀어졌다. 서울집에 도착했다. 수지는 아직 자고 있었다.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또다시 배신했다. 또다시 선을 넘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수진이 깼다. 언제 왔어? 방금. 피곤하겠다. 더 자. 응. 수지는 다시 잠들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은의 번호를 봤다. 삭제하려다가 멈췄다. 언젠가 또 부산에 가게 되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6개월이 지났다. 다시 부산 출장이 잡혔다. 이번에도 호텔을 예약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나 다음 주 부산 가. 시간 되면 밥이라도.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오빠, 저 결혼해요. 다음 달에.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축하해. 행복하길 바란다. 고마워요. 오빠도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어떤 사랑은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거짓은 아니다. 영준과 지은의 이야기는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싹튼 잘못된 사랑의 이야기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많은 것을 대가로 했다. 지금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 가장 달콤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아팠던 순간으로. 인생이란 때로는 이런 순간들의 연속이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잊을 수도 없는 순간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